여기까지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을 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추천 설계안을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자, 월보험료 36,710원으로도 자, 이렇게나 많은 보장들을 탄탄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인 제가 직접 가입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태아보험이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만 4년째 전문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보톡TV 김건일 본부장입니다. 네, 현재 프라임 에셋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여러 태아보험 전문 팀장님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품에 맞춰가지고 보장들에 대한 공부까지 제가 정말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저도 보험 설계사 이전에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아보험도 가입을 했겠죠. 네, 그렇다면 과연 저희 아이들은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을까요? 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장 내용뿐만 아니라 만기와 플랜, 보험료 등 이 제안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의 담보를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약간을 깊게 공부를 하고 실제 통계나 의학 정보 등을 다 뒤져가면서 며칠에 걸쳐서 완성한 설계안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제안서 첫 페이지를 먼저 보면요, 이렇게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출생 전은 52,710원, 출생 후는 36,710원입니다. 실제 출산을 한 다음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은 이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은 태아, 생년월일도 0000으로 되어 있고 이 성별을 보시면 남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미 남자인 걸 알아가지고 남아로 설계한 게 아니고요. 이 태아보험은 아직 성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남아와 여아 중에서 보험료가 더 비싼 성별로 자동으로 산정이 되고요. 이후에 만약 여아로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고 이 고객센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한번 알려야 되는데 그때 출생 전 기간 동안 더 비싸게 납부했던 금액은 모두 환급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예상 출산지원금은 아이가 출산했을 때 환급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가 출생 후 보험료와 같거나 더 큰 경우에만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간혹 출생 후 보험료가 더 높을 때 이 둘 보험료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출생 전 보험료에 보장과 전혀 무관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매달 납부하는 적립보험료는 태아 기간 동안 계속 쌓였다가 아이가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환급이 됩니다. 네, 이름은 지원금이라고 써져 있지만 설계사도 아니고 보험사도 아니고 이 산모님께서 낸 돈을 그냥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험료 변동일, 상령일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 날짜는 이 산모님의 보험 나이가 한 살 오르는 날짜를 뜻하는데요. 이게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태아보험에서는 산모님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만기 환급금은 30세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뜻하고 저는 순수하게 보장으로만 쓰이는 보험료만으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만기 환급금과 환급률은 0원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를 이 순수 보장형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만기에 환급을 받으려면 적립보험료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납입할 때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낸 만큼만 이 30세 만기에 돌려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립금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순수 보장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장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으로 이 제안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보장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시간대 상관없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저희 아이가 가입한 20년 납 30세 만기 보장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이 상해에 대해서 치료 이후에 육체 영구적인 기능 상실 혹은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가입금액 1억 원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가지고 보장금액이 나옵니다. 이 담보는 20%,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비운전 중 후유장애 등 많은 후유장애 담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 3%에서 100% 이거 하나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장 내용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이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 시 1억 원 곱하기 20%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신경장애, 후유장애 15%를 받게 되면
1억 원에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고요. 납입면제 20년 이내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다 면제가 되면서 가입금액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전 유사함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위 납입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납입기간 이내에 유사함을 진단 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어디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 부주의하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은 50만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6번 화상진단,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인데요. 이 화상진단은 모든 화상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 단순히 피부 겉면이 아닌 진피의 상단 부분까지 손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약한 화상은 보장이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그다음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장되는데 중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매우 적고 보장받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치만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어요. 8번은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나 사망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죠. 이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사고나 이 골절, 화상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실제 맘카페나 커뮤니티 글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 교통사고 등 내용을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은 항상 상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 안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최대 금액 5만 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상급병원 1인실의 경우에는 20만 원 보장의 보험료가 22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혹여 상급병원의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 담보인데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싸우거나 해가지고 이 눈두덩이나 이마 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때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형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은 3cm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얼굴은 1cm당 30만원, 이 팔, 다리는 1cm당 15만원씩 해가지고요. 1,8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상해 수술비 담보입니다.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한 사고당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해로 인한 수술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뛰어놀거나 넘어지면서 이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에 이러한 수술들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최대 보장 금액이 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수술 시에는 용이하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큰 수술을 대비하기에는 보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해 1, 5종 수술비를 추가해가지고 큰 수술 시에는 1천만원 보장이 나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줍니다. 50%나 80%가 아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100%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후유장애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나 이 치아결손, 척추기형 등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성인과 다르게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장 금액 또한 5천만원에 보험료가 385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암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입니다.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해가지고요. 다발성 소암은 5천만원 서브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이고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 및 중추 신경계암입니다.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추가로 구성한 거고요. 일반암 1억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이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구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이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원이 보장되고요. 2차적인 암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까지 해가지고 5가지가 보장됩니다. 특히 이 중에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이번에 유사암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구성했던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은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인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위에 보이는 뇌혈관 질환 관련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담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른둥이의 흔한 합병증을 보면 두 개 뇌 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숙아로 출산 시에는 뇌실내 출혈이 20%에서 40%까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신생아 뇌출혈은 보장 금액의 20%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뇌혈관 1, 2라는 보장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그냥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뇌혈관과 뇌졸중을 각각 2,000씩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의 금액을 800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뇌혈관 질환 1, 2는 이 하나의 뇌혈관 질환 담보를 단순히 보장 범위에 따라 두 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이 뇌졸중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진단비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성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보면요, 이 허혈성은 2천만원 기준 654원인데 심혈관은 5,510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이 심혈관에서만 보장이 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자, 그 보장인 부정맥과 심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0세부터 9세까지 총 인구수는 약 385만 명인데요. 그 중에 부정맥과 심부전을 더하면 2,619명입니다. 자,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07% 정도밖에 발병을 안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을 하지 마시고 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30일까지는 만원, 180일까지는 5만원, 이 합산 6만원으로 최대 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실손의료, 실비에서는 입원 시 급여 부분 80%, 비급여 부분 7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질병 입원 일당은 2에서 3만원만 구성을 해도 괜찮은데요. 네, 그치만 이 상급 병실 1인실의 경우에는 일반 병실의 차익의 50%만 보장이 되고요. 하루에 최대 한도가 1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대부분 40만원부터 병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비 최대 한도 10만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하루에 30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특히 소아병동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원, 위 두 가지 담보까지 해가지고 서브로 구성해서 모두 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입원 일당은 정말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담보인데요. 태아보험 개정에 있어서 질병수술비 쪽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질병수술비 선천포함 혀유착증 제외 담보가 40만원, 그리고 여기에 경증질병까지 제외된 거 10만원까지 해가지고요. 현재는 합산 50만원이 가장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죠. 미용 목적,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입니다. 혀 유착증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치대 수술비 50만원까지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구성해가지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 시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1/6종 수술비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000만원까지 이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와 마찬가지로 중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 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 유착증이나 모반, 부위계 등 위와 같은 내용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57번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위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요. 신경계통,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이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중요하겠죠.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인데요. 그 중에 스쿨존에서만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담보는 보험료가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 담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다음은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인데요. 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태아에게 의료 과부하 관련해 가지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장 구성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장애 혹은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요,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실손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가지고요, 타인에게 뭔가 피해를 줘가지고요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 4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가족이라는 글씨가 보일 텐데요, 가족 중에 단 한 명만 이 보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에 한해서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의 배상 책임이 한 분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태아보험에는 중복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대로 두 분이 다 안 가지고 있다면 태아보험에 있는 담보 하나로도 부모님 두 분까지 보장 효력이 생기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 가족 범주는 같이 살고 있을 때에만 보장 효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태아특약 4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는 태아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이 첫 번째는 선천장애출생진단비인데요.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 다운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이 100만원, 3종은 1000만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 3종은 2천만원까지 최대로 증액할 수 있고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 없이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60일 한도까지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질병 입원 일당과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이 출산 시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 진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일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두는 위 담보에서 50만원 최대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마지막 친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이 신생아 질병인 만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임신 22주까지만 되니까요, 꼭 이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태아 특약까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을 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추천 설계안을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자, 월보험료 36,710원으로도 자, 이렇게나 많은 보장들을 탄탄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인 제가 직접 가입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태아보험이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나 실제 제안서,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제가 걸어놨으니까요. 이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건보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